너는 프리랜서라 해고해도 돼. 너는 프리랜서라 퇴직금 안 줘도 돼. 이 영상을 보는 언니 오빠라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4대 보험이 아니라 3.3신고만 하고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일하면서 사장님한테 저런 말 몇 번 들어봤지? 근데 그거 알아? 나는 대표적인 프리랜서 직업인 헬스 트레이너분 이렇게 해서 부당해고 합의금, 퇴직금 합쳐서 950만 원 받아줬어. 그러니까 나는 프리랜서 계약서 썼으니까 3.3 떼니까 하면서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면 못 받았던 퇴직금, 부당해고 합의금 받을 수 있을 거야. 사실 오늘 영상이 좀 많고 어려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 이 영상을 올리는 게 맞을까? 근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조계 속담이 있어. 아, 귀찮아.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는 분들은 그래서 사실 이 영상 안 봤으면 좋겠어. 나는 억울하게 해고당했는데 꼭 대응하고 싶어. 퇴직금 받고 싶어. 이런 언니 오빠들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꼭 내 권리 찾았으면 좋겠어. 우선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 프리랜서란 쉽게 말하면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야. 일한 만큼 벌고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게 특징이야.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분명 프리랜서라고 했는데 시간과 장소에 얽매여 있는데? 그래서 근로자가 뭔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근로자는 회사에 고용돼서 급여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사람을 말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게 특징이야. 내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수주받아서 일하는 찐 프리랜서라면 이 영상 더 안 봐도 돼. 그런데 이 설명만 들었을 때 나는 프리랜서 같기도 하고 근로자 같기도 한데? 알쏭달쏭한 언니 오빠들 있지? 그런 사람 이 영상 끝까지 봐도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될 테니까. 이제 내가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줄게. 이거 좀 어렵거든? 근데 내가 자근자근 씹어서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우선 이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을 알려주는 판례야. 같이 볼게. 우선 첫 줄을 봐봐.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래에는 이런 경우 실질이 근로자다 판단하는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 쉽게 표로 설명을 해줄게. 우선 근로자가 되려면 회사나 사장님한테 내가 종속돼서 일을 해야 돼. 프리랜서는 결과만 내주면 되지 내가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잖아. 그거랑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판례는 내가 종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표로 첫째,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봐. 프리랜서는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전혀 구애가 없지. 근데 근로자는 보통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근무 시간도 9 to 6로 정해져 있잖아. 그런 개념이야. 두 번째로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봐. 일례로 예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지만 회사 규정이 적용되는 분이 있었어. 이분도 근로자로 인정돼서 합의금 1,050만 원 받아들였어. 이 사건 진짜 힘들었는데. 아무튼 세 번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땡땡씨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일할 때 이런 지시를 받잖아. 그럼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네 번째, 내가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를 봐. 말이 어려운데 프로젝트당 얼마 이게 아니라 내가 일한 시간에 맞춰서 돈을 준다던가 내가 지각했거나 결근했을 때 돈을 깎아서 준다? 이러면 내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섯 번째,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프리랜서잖아? 한 사람한테만 일을 받아서 하지 않지. 여기저기 일을 받아서 처리하고 돈을 받잖아. 근데 내가 한 사장님한테만 계속 일을 받아서 하고 다른 데서 일하면 안 된다는 경업 금지 조항을 적용받는다? 그럼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여섯 번째, 이건 부차적인 건데 내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
아니면 4대 보험을 가입했다. 3.3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이러면 근로자로 봐준대. 근데 이건 부차적인 거야. 근로자인데도 3.3만 내는 사람 많잖아. 그래서 3.3 낸다고 무조건 프리랜서는 아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야.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일할 때 쓰는 물건, 작업 도구 등을 내가 직접 소유하고 있다? 회사 걸 쓰지 않고? 이때는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커져. 반대로 내가 회사나 사장님 소유의 물건을 일할 때 쓴다? 그럼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겠지. 두 번째, 내가 일할 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쓴다? 이러면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커져. 세 번째, 일로 인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프리랜서라면 자기 사업하면서 나는 영업이익은 다 자기 거고 리스크도 다 자기가 지잖아. 일로 인한 이득과 리스크를 다 내가 지고 있다면 프리랜서라고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자, 이제 어려운 얘기는 다 끝났고,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을 뗀 헬스장 트레이너분을 어떻게 근로자로 인정시켜서 합의금 950만 원을 받게 해드렸는지 설명해 줄게. 우선 이분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 그리고 주말에도 당직을 서야 했는데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당직일을 정해서 달력으로 알려줬고, 당직일에 빠지려면 다른 트레이너와 당직일을 바꿔야 했어. 그리고 근무 장소도 헬스장으로 정해져 있었어. 정말 프리랜서라면 줌으로 집에서 수업을 해도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지. 그래서 이 부분을 주장했고, 그리고 사장님이 카톡으로 이분한테 여러 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지시를 했었어. 업무 지시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 그리고 이분이 회사의 규율을 적용받았어. 예를 들어 매주 목표 매출을 보고해야 했고, 출퇴근을 할 때 카톡방에 출퇴근 보고를 해야 했었어. 이 부분도 주장하면서 회사의 규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었지. 그리고 이분이 기본급 100만 원도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어. 물론 표현은 정착지원금이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기본급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었고, 그리고 운동기구나 작업도구를 모두 사장님이 사서 이분한테 쓰게 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작업도구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근로자다. 이렇게 주장했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분 부당해고 보상금, 퇴직금 합쳐서 950만 원 받게 해드렸어. 사실 이거 말고도 이분 사건은 쟁점이 복잡해서 사건 진행할 때 애를 많이 먹긴 했어. 하지만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철두철미하게 주장을 하니까 결국 승소할 수 있었지. 이 영상 보는 언니 오빠들도 아마 사장님이 너는 프리랜서니까 해고해도 돼,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고민 진짜 많을 거야. 프리랜서 사건 쉽지 않아. 쟁점도 복잡하고 일하면서 증거를 많이 모으지 않더라고. 그래도 이 영상 보면서 내가 어떤 증거를 모아야겠다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승소율 90% 노무사고 프리랜서 사건도 맡아서 합의금 950만 원, 1,050만 원 받아들인 적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되는 언니 오빠들은 댓글에 내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줘.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